안녕하세요. 꿈꾸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켓컬리 1200억 원에 베팅을 한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마켓컬리가 사실 작년에 마켓이란 걸 떼고 컬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있고 뷰티컬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마켓컬리라는 게 아직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썼는데, 이 마켓컬리가요, 최근에 12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어요. 마켓컬리가 사실 위기다, 현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5월 달에 이 1200억 원 투자를 확정 지으면서 한숨 돌렸죠. 오늘 이 마켓컬리 현재 실적들이나 그리고 이 1200억 원을 받은 배경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마켓컬리의 4개년 실적 추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출처는 이 트렌드 라이트라는 곳입니다. 이 4개년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 매출액만 보시면 4,200억 원이었던 매출이요, 2022년도에는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5배가 증가했죠. 4개년 동안요. 그리고 적자는요, 2019년도에 영업 손실이 1,000억 원이었어요. 꽤 많았죠, 이때도. 그런데 이게 2022년 작년에는 2,000 약 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매출이 5배나 증가한 만큼 이 영업 손실도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이 성장하는 어떤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쿠팡부터 마켓컬리가 지금 이러한데, 이 마켓컬리가 그나마 이 지금 안 좋은 실적에서 고무적인 것은 매출은 급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2021년 그 전년도 2021년도보다 매출액이 약 5천억 원 정도 늘어났지만 이 영업 손실은요,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적자의 어떤 폭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 증가 폭이 좀 줄어들었다, 요거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사실 흑자로 전환을 했다, 혹은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걸로 긍정적인 걸 평가해야 되는데, 영업 손실의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지로 찾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업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요게 조금 둔화가 된 거죠. 좀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가, 야, 우리는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하지만 우리는 공원이익이 4년째 흑자야. 공원이익이 뭔데? 공원이익이라는 건 이 흑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이 공원이익이라는 말이 원래 있지 않은데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비, 고정비를 제외하고 어떤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그 늘어나는 변동비, 원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뺐을 때는 실제 우리 돈이 남아. 이 공원 이익이 우리 4개년 내내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영업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컬리 그래 공원 이익 한번 보시죠. 이 공원 이익도 이 트렌드 라이트라는 쪽에 추정을 한 건데, 이 추정이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컬리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9년대 공원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4억.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800억이 공원이익이 넘었습니다. 공원이익이 꽤 큰데? 공원이익이 꽤 많은 흑자를 냈는데? 진짜 마켓컬리 말대로 공원이익이 4개년도 흑자고 이거 꽤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 이익률을 보면요, 이 공원 이익률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도 1.5%였는데 이게 벌써 2022년도에는 14.1%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이익 진짜 의미 있는 수치 맞나요?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고정비라는 게 여기에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고정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마켓컬리는 물류, 새별 배송, 새벽 배송을 하면서 이런 물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사실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 성향이 더 강한데, 이런 큰 영향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고정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공원 이익이라는 게? 공원 이익이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컬리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를 보여줘야 되니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마켓 컬리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200원 투자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냐면 앵커피가 1000억 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회사가 200억 원 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앵커피라는 투자사는요 2500억 원을 작년에 투자를 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있었던 거죠. 2,500억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컬리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때 4조 원, 마켓 컬리의 가치를 4조 원으로 평가를 하면서 2,500억 원을 투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상장 이제 그 막 준비할 때 1조 원으로 떨어졌네, 가치가 어쩌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앵커 쪽에서는 이 1200억 원을 더 넣은 거죠. 베팅을 한 거죠. 우리 2500억 원 이미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넣은 거를 이게 휴지가 될 수 없다. 낮아질 수 없다. 그래서 추가 투자를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마켓 컬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앵커 컬리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앵커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죠. 어떤 협상이냐면, 자, 올해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주식 전환 비율을 1대1에서 1대 1.846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김슬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의 지분 가치가. 이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즉 전체 그 마켓 컬리의 어떤 가치 규모가 만약에 올해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김슬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 못하면 투자자들 지분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을 챙긴 거예요. 이런 유리한 거, 니네 흑자 전환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흑자 전환 못하면 이런 조건으로 해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썸네일에 썼던 이 내용, 이 마켓 컬리가 베팅을 했다라고 한 이 의미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흑자 전환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흑자 전환을 못하면 이런 걸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죠. 이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인터뷰에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흑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언제 할지의 결정의 문제라는 이런 인터뷰를 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흑자를 하지. 이게 결정의 문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 자신감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켓 컬리의 지금 실적 한번 보세요. 이 적자 폭이 너무 커요. 영업 손실 폭이 2,300억이 작년에 넘어갔는데 언제든지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 흑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결정의 문제다. 이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나 좀 너무 거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슬아 대표, 마켓컬리의 대표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흑자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1200원 투자를 받을 때 요거에 대한 주식 전환 비율을 1대1에서 1.1846, 1대 1.846 주로 이게 바꾸는 이런 베팅을 하게 된 거죠. 자, 1200억 원에 베팅한 컬리입니다. 올해 과연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선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 적자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적자 여전히 영업 손실 하고 있죠. 515억에서 305억 원으로 감소하긴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흑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분기별 흑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판관비를 줄이고 이런 마켓 컬리가 어쨌든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평택이랑 창원 물류센터가 가동이 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하고 비용들의 세이브가 좀 가능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분기별로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지 않을까? 아니, 영업 적자를 2022년도에 2,3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을 바로 흑자를 기록한다? 이거는 쿠팡도 하지 못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1분기 매출 아까 영업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2023년도 올해 1분기 매출은요.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근데 소폭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에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약 200억 원 정도가 줄었다. 요거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판관비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판관비라는 건 판매와 관리 유지에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그리고 이 이제 창원 물류센터를 가동하면서 이 컬리가 영남권에 이제 제대로 된 샛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영남권 같은 경우는 샛별 배송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그쪽에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까 보통 여기 그 서울 쪽에선 수도권 쪽에서는 11시 30분인가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샛별 배송이 왔어요. 새벽 배송. 그런데 이 영남권에서는 오후 7시까지밖에 주문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엔 창원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가동이 되면서 이 영남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샛별 배송이 가능해졌다. 요걸 좀 홍보하고 있고 요것 때문에 그 영남권 쪽에서 매출 어떤 증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남권이라는 건 뭐 부산, 대구, 울산 이쪽을 이 광역시들을 이렇게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떤 컬리가 한 단계 또 이렇게 매출 오래 성장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흑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1200억 원에 베팅한 컬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